바닷바람이 뺨을 스치는 남의 작은 어촌 마을. 은하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옹송그린 집 앞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빛바랜 낡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자신의 희망처럼 느껴졌다.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만큼 낡고 기울어진 집을 볼 때마다 은하는 더더욱 악착같이 성공해서 이 낡은 집을 번듯하게 바꾸고 싶었다. 어린 은하가 5살 되던 해,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엄마 지숙은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동네 할머니들 삭바느질을 도왔다. 장날이면 손수 만든 팥빵을 팔았는데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 은하는 엄마를 팥빵 여왕이라고 불렀다. 그 모든 고생은 은하를 대학에 보내기 위한 엄마의 헌신이었다. 겨울이면 칼바람에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에도 엄마는 은하의 도시락을 싸주며 낡은 등잔불 아래서 삭바느질을 했다. 은하가 공부할 학비를 위해 엄마는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다. 은하는 엄마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힌 손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엄마의 희생은 은하에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뜨거운 갈망을 심어주었다. 가난에서 벗어나 엄마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은하는 18살이 되던 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것도 장학금까지 전액 지원되는 조건이었다. 은하와 엄마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에 겨운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은하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우리 은하, 서울 가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이 모든 게 너 혼자만의 미래가 아니라 엄마랑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는 거 잊지 마. 은하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은하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은하는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힘든 순간에도 엄마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텼다. 4년의 대학 생활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은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성실함과 강한 의지 덕분에 교수님들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사회 경험이 부족한 은하에게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서울 소재 여러 대기업에 원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실망감에 휩싸였지만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하는 과감히 서울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다 우연히 항구 도시인 부산에서 물류 분야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활기 넘치는 도시와 수출입 관련 다양한 기회가 눈에 들어왔다. 은하는 부산에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른 아침, 은하는 부산행 첫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논과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며 은하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드넓은 해운대 해변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희망과 불안함에 휩싸였다. 부산은 눈부시게 발전한 대도시였다. 넓은 도로와 활기찬 항구에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은하는 이 활기 넘치는 도시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은하는 부산에 도착한 후 일주일 동안 부산의 크고 작은 기업들의 원서를 넣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좌절 끝에 마침내 은하는 한진해운으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았다. 한진해운은 국내 최대 해운 회사 중 하나로 물류와 수출입 분야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면접날, 은하는 하얀 셔츠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단정하게 면접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고층 빌딩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진해운의 사옥은 은하를 압도했다. 사무실 안은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큰 화면에서는 부산항의 분주한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다. 모든 것이 은하에게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은하는 면접실로 안내받았다. 면접관들은 은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은하는 아르바이트 경험, 대학에서 참여했던 프로젝트, 미래에 대한 포부까지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면접실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은하의 차분한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과 떨림을 알아채지 못했다. 면접장 뒤쪽에는 한진해운의 회장 아들인 태준이 앉아있었다. 태준은 면접관은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태준은 냉철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직원들은 모두 그의 능력을 존경하고 따랐다. 하지만 그런 태준의 눈길이 자꾸만 은하에게 머물렀다. 은하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강렬한 기백이 느껴졌다. 그리고 진솔한 목소리는 태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면접이 끝나고 은하는 홀가분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은하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면접을 본 지 이틀 만에 은하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은하는 영업팀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은하에게 회사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복잡한 업무 방식과 엄청난 프로젝트에 압박 속에서 은하는 매일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은하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힘든 순간마다 은하는 자신을 위해 희생한 엄마를 떠올렸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겠다는 마음을 다잡았다. 태준은 은하와 직접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지 않았지만 멀리서 은하를 지켜봤다. 태준은 은하에게 말을 걸진 않았지만 복도나 회의실에서 은하와 마주칠 때마다 은하에게 알 수 없는 눈빛을 보냈다. 어느 날 밤, 은하는 작은 고시원방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휘황찬란한 부산항의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은하는 매일 밤 고향에 있는 엄마 생각에 잠겼다. 은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엄마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 후, 은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은하는 이곳이 단순히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곳이 아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운명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출근 첫날, 은하는 회사에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 아래 서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합격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다. 은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엄청난 기회야. 절대 놓칠 수 없어. 유니폼 셔츠를 단정하게 입은 은하는 굳은 결심을 가슴에 새기며 리셉션 데스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엘리베이터는 은하를 15층 영업팀 사무실로 안내했다.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모든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수많은 서류와 컴퓨터 모니터에는 쉼없이 돌아가는 업무 정보들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은하 씨 맞죠? 저는 영업팀 팀장 박선아입니다. 박선아 팀장은 반갑게 은하를 맞이했다.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여기, 은하 씨 자리입니다.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은하는 새로운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프로페셔널하고 냉철한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은하에게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졌다. 첫 주 동안 은하는 업무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하는 수많은 복잡한 서류를 처리해야 했고 굵직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했으며 밤늦도록 야근하며 업무를 마무리해야 했다. 하지만 은하는 불평하지 않았다. 힘들 때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엄마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텼다. 어느 늦은 오후, 태준은 우연히 사무실을 지나다 은하가 책상에 앉아 홀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왜 아직 여기 있어요?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은하는 살짝 당황했지만 프로다운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새 프로젝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하의 컴퓨터 모니터를 흘끗 쳐다봤다.
그리고 다시 은하를 똑바로 쳐다봤다. 필요한 게 있으면 물어봐요. 괜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난 혼자 야근하면서 효율도 못 내는 거 딱 싫어하니까. 태준은 짧은 말을 남기고 돌아서서 사라졌다. 은하는 태준의 행동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냉정하고 까칠한 사람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태준은 은하를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배려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은하는 어렴풋이 느꼈다. 한 달 후, 은하는 일본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대규모 화물 운송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회사에서 수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박선아 팀장의 지도 아래 은하는 해외 거래처와 소통하고 자료를 준비하며 관련 부서들을 조율하는 업무를 시작했다. 은하는 매일 성장했고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주었다. 태준은 집행임원의 자격으로 은하를 유심히 지켜봤다. 그는 은하가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떠들썩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에 주목했다. 그런 은하의 모습은 태준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자신의 모습과 같았다. 태준 역시 언제나 아버지와 비교당하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어느 날 아침, 프로젝트 진척 회의에서 은하는 임원들 앞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태준은 회의실 뒤편에 앉아 조용히 은하를 지켜봤다. 은하는 침착했고 문제 해결 능력은 뛰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판광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했어. 은하 씨 정말 인상적이군. 은하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마음속으로는 기뻤지만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날 이후 태준은 은하가 있는 곳에 자주 나타났다. 그는 은하에게 특별한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은하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제일 먼저 나타났다. 이 자료는 잘 만들었네. 하지만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 방법을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준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은하의 옆자리에 앉아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은하는 태준의 행동에 놀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태준은 언제나 차갑고 냉정해 보였지만 은하는 태준의 마음속에 따뜻함과 배려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짧은 대화. 복도에서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들이 점점 익숙해졌다. 은하는 태준을 향한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어느 날 오후, 은하는 판광 회장의 방으로 자료를 가져다주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판광 회장 방에 들어선 은하는 벽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액자 속 사진은 오래되어 보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해변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은하는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하는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째서 엄마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걸까? 그리고 판광 회장은 왜 이 사진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걸까? 바로 그때 판광 회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은하는 깜짝 놀라 뒤돌아섰다. 은하의 눈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이 사진. 제 엄마입니다. 어째서 여기 있는 거죠? 판광 회장은 액자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자네가 잘못 본 걸세. 이 여인은 내 오랜 친구야. 자네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 하지만 판광 회장의 시선은 회피하는 듯했다. 은하는 무언가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은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방을 나섰다. 엄마와 판광 회장의 과거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그리고 만약 그 관계가 있다면 은하와 태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은하는 이 사진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은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회장실을 나섰다. 액자 속 엄마의 모습은 은하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혔다. 은하는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은 온통 엄마와 판광 회장의 이상한 관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날 이후 은하는 판광 회장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은하와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판광 회장은 은하를 피하는 듯했고 은하를 멀리서 바라볼 때는 어딘지 모르게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며칠 후 태주는 은하가 작은 회의실 창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왠지 모르게 은하의 모습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태준이 문가에 서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은하의 생각을 꿰뚫는 듯했다. 은하는 깜짝 놀라 태준을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업무에 대해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은하의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은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닌 것 같은데. 회장님 방에 자료를 가지고 간 후부터 계속 걱정스러워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은하는 당황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사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은하는 태준이 직접 담당하는 해운 물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은하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이기도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번 분기의 핵심 사업이야. 그래서 은하 씨가 나와 직접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주는 영업팀 회의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은하는 예상치 못한 결정에 놀랐지만 이내 동의했다. 태준은 업무에 있어서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태준과 함께 일하는 것은 은하에게 큰 도전이자 경험이 될 수 있었다. 그 후 은하와 태준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부터 항구 현장 답사까지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회의가 끝나고 태준은 갑자기 은하에게 물었다. 산책이라도 할래요?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함께 항구 가까이에 있는 해변으로 향했다. 잔잔한 파도가 해변을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 컨테이너 선들이 밝힌 불빛이 바다 위에 반짝였다. 회사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다르네요? 은하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태준은 평소보다 편안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회사에서는 진지해야 하니까요? 회장 아들로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압박감이 커요. 태준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어려 있었다. 은하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은하는 태준이 늘 냉정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태준은 은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은하가 야근을 할 때면 태준은 종종 프로젝트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은하의 곁을 맴돌았다. 어느 날 오후, 은하는 복잡한 보고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태준은 조용히 은하의 옆에 앉아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주며 도와주었다. 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은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듯 하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아무나 도와주지 않아요. 은하 씨는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 무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 은하의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태준의 사소한 관심이 은하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태준과 가까워질수록 은하는 판광 회장이 숨기려는 비밀에 대해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은하는 판광 회장이 사무실에 나타날 때마다 그의 행동을 주시했다. 은하는 회장의 시선이 은하에게 닿을 때마다 그 눈빛에 숨겨진 의미를 알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는 회의실을 지나다 판광 회장과 태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자네 은하 씨에게 관심이 많아 보이더군. 능력 있는 친구입니다. 충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지 업무적인 관계 말고 다른 감정도 있는 건가? 판광 회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날카롭게 들렸다. 은하는 태준의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한 기분이 밀려왔다. 혹시 판광 회장이 은하와 태준의 관계를 막으려는 것은 아닐까? 태준은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최근 은하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예전보다 웃음이 줄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은 은하를 불러내 회사 근처 카페에 함께 앉았다. 은하 씨, 무슨 고민 있어요? 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은하는 망설였지만 결국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다. 그냥 모든 게 복잡하게 느껴져요. 가끔은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누구나 다 그런 순간이 있죠. 하지만 은하 씨에게는 내가 있잖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은하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은하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퍼져나갔지만 동시에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은하는 은하를 기다리는 수많은 고난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은하는 판광 회장의 방으로 자료를 가져다 주라는 팀장의 지시를 받았다. 은하 씨, 이 자료 회장님 방으로 좀 부탁해요. 회장님께서 급하게 찾으시네? 은하는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다. 은하는 회사에 들어온 후로 판광 회장을 직접 뵙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긴장이 되었다. 은하는 회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마 밖에 계시겠지. 은하는 조용히 회장실로 들어갔다. 은하는 회장실 책상에 자료를 내려놓으려 했다. 그때 은하의 시선은 책상 맞은편 벽에 걸린 한 장의 액자에 머물렀다. 사진 속 여인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바닷가에 서서 은은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은하는 사진 속 여인이 자신의 엄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하는 넋을 잃고 액자를 바라보았다. 왜 엄마의 사진이 이곳에 있는 걸까? 은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뒤섞였다.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판광 회장이 은하를 보며 물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은하는 깜짝 놀라 뒤돌아섰다. 은하의 눈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회장님, 이 사진, 제 엄마입니다.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죠? 판광 회장은 말없이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판광 회장은 은하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자네가 착각한 걸세. 이 여인은 내 오래된 친구야. 자네 엄마가 아니네. 하지만 은하는 판광 회장의 눈빛에서 진실을 숨기려는 듯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은하는 판광 회장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은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회장실을 나섰다. 엄마와 판광 회장의 과거에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그리고 진실은 무엇일까? 만약 판광 회장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드러난다면 은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은하는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은하는 사무실에 돌아와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액자 속 엄마의 모습과 판광 회장의 이상한 반응만이 맴돌았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왜 회장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거지? 진실은 대체 뭘까? 그날 이후 은하는 판광 회장의 태도 변화를 더욱 신경 쓰게 되었다. 은하는 회장과의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회장은 은하를 계속 주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 후, 태주는 은하가 작은 회의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은하의 모습이 평소보다 더욱 힘겨워 보였다. 무슨 일 있어요?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은하는 깜짝 놀라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태준은 은하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은하 씨,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요. 은하는 태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몇 주 후, 은하는 회사의 중요한 화물 운송 프로젝트를 태준과 함께 맡게 되었다. 은하와 태준은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은하에게 함께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은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태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은하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은하는 깊은 숨을 쉬며 가슴속에 쌓여있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 노력했다. 그때 태준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은하 씨, 혹시 최근에 무슨 일 있었어요? 예전보다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은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실은 회장님 사무실에서 제 엄마 사진을 봤어요. 회장님은 그분이 옛날 친구라고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태준은 은하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은하를 다독였다. 은하 씨,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은하는 태준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며 태준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은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혹시 판광 회장님 아세요? 은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엄마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다. 왜 갑자기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거니? 은하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자신이 판광 회장 사무실에서 엄마 사진을 보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엄마는 은하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야, 그 사진 어디서 봤니? 혹시 너 설마? 엄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은하는 엄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은하의 간절한 부탁에 엄마는 오랜 침묵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은하야,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제는 너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은하는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는 20년 전 판광 회장과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후 엄마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자서 은하를 낳아 길렀다. 은하의 아버지가 바로 판광 회장이었던 것이다. 아빠가 판광 회장님이었어요. 은하는 충격에 휩싸였다. 믿을 수 없는 진실에 은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하는 그동안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태준과 이제는 가족이 되어버린 회장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혼란스러웠다. 은하는 밤늦도록 고시원 방에서 눈물을 흘렸다. 차갑고 고독한 방 안에서 은하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은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 후
은하는 태준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은하는 더 이상 태준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고 태준이 말을 걸어와도 애써 피했다. 회의에서도 은하는 태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회의가 끝나면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태준은 은하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태준은 은하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 그러다 어느 날 태준은 은하가 회의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태준은 은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하씨, 혹시 나한테 화난 거 있어요?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죠?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태준은 은하의 손을 잡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말해줘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게요. 은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은하는 판광 회장이 자신의 친아버지이며 태준이 자신의 이복 형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태준은 은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은하를 위로했다. 은하씨, 난 은하씨가 무슨 일 있어도 은하씨를 믿고 사랑할 거예요. 은하씨는 내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날 이후 태준은 은하를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는 은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기보다 은하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응원해 주었다. 은하는 태준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며칠 뒤 은하는 중요한 계약을 위해 일본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은하는 혹시나 태준을 만날까봐 불안했지만 태준은 은하에게 편안한 미소를 지어주며 격려했다. 태준은 은하에게 성공적으로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라며 항상 응원하고 있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에서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은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판광 회장이었다. 판광 회장은 은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은하야, 이제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판광 회장은 은하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은하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판광 회장은 은하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다고 했다. 그리고 은하의 어머니가 혼자 은하를 낳아 기르는 동안 판광 회장은 은하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은하는 판광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은하는 판광 회장 역시 자신의 아픔을 감추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은하는 판광 회장의 손을 잡으며 그를 친아버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몇 주 후, 은하는 태준과 함께 엄마를 찾아갔다. 은하는 엄마에게 판광 회장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엄마는 은하와 태준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은하야, 너와 태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다. 이제는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은하는 엄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앞으로 태준과 함께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은하는 태준과 함께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이끌어 나갔다. 은하는 태준과 함께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주었고, 회사는 더욱 성장했다. 하지만 은하는 여전히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질투를 견뎌내야 했다. 특히 장 이사는 은하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의 능력을 계속 의심했다. 장 이사는 은하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노골적으로 은하를 괴롭혔다. 어느 날, 장 이사는 이사회에서 은하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으며 은하를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의 갑작스러운 주장에 모든 임원들이 당황했다. 장 이사의 횡포에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은하는 당황하지 않았다. 은하는 장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사님, 저는 회장님의 딸이기 이전에 한진해운의 직원입니다. 저는 저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은하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며 장 이사의 주장을 반박했고, 다른 임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은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모두 증명했다. 그리고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장 이사는 은하의 당당한 모습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은하의 주장은 논리적이었고 그녀의 능력은 부인할 수 없었다. 장 이사는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은하는 회사에서 더욱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은하는 뛰어난 업무 능력뿐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며 모든 직원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은하는 퇴근 후 태준과 함께 해변을 찾았다. 둘은 해변을 걸으며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과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은하는 태준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판광 회장과도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태준은 은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은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은하는 태준에게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태준은 늘 은하의 편이 되어주었다. 그날 밤, 은하와 태준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시간이 흘러 은하는 판광 회장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성장했다. 은하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다. 태준 역시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며 은하와 함께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갔다. 그리고 은하와 태준은 마침내 영원한 사랑을 맺었다. 은하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갔다. 은하는 태준과 함께 회사를 이끌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은하는 회사의 규모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태준은 은하를 묵묵히 지원하며 회사의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어느 날, 은하는 태준과 함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다. 둘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은하와 태준은 여러 번의 회의와 토론을 거듭했지만 마땅한 아이디어를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하는 태준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했다. 우리 물류 분야를 뛰어넘어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해보는 건 어때요? 태준은 은하의 제안에 놀라며 되물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라고? 그거 엄청 큰 사업인데. 정말 가능할까? 은하는 태준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은하는 물류 사업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환경에 해로운 화석 연료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늘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래서 언젠가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해상 풍력 에너지를 활용해서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바다 위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선박 운행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거예요. 태준은 은하의 뛰어난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은하는 항상 자신보다 먼저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사람이었다. 태준은 은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은하와 태준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은하는 특유의 끈기와 추진력으로 사업 계획을 완성했고 태준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두 사람의 노력 끝에 마침내 한진해운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은하와 태준의 결정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판광 회장은 두 사람을 굳게 믿고 지지해 주었다. 나는 자네들을 믿네? 자네들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걸세. 은하는 판광 회장의 격려에 힘을 얻어 태준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은하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곧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고 한진해운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은하는 한진해운을 이끌면서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기업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렸다. 태준은 그녀의 곁에서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해내면서 회사를 이끄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은하와 태준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은하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태준 앞에 섰고 태준은 멋진 턱시도를 입고 은하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작은 어촌 마을에서 열렸고 가족과 친구, 동료들의 축복 속에 진행되었다. 결혼식 후 은하와 태준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여행 중에도 은하는 회사에 대한 걱정을 멈추지 못했다. 태준은 그런 은하를 이해했고 그녀에게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기라고 말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하는 태준과 함께 회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들의 노력 끝에 한진해운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 성장했고 은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성 기업가가 되었다. 어느 날 은하는 태준과 함께 회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였기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태준은 은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은하는 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는 태준과 함께라면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은하는 앞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은하의 엄마 또한 은하가 잘 성장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은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난과 불행에 떨지 않고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은하는 이제 엄마를 편안하게 모시며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은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은하는 일과 가정을 모두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태준은 언제나 은하의 곁에서 그녀를 응원했고 은하는 그런 태준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은하는 가족과 함께 주말이면 바닷가에 가서 산책을 즐겼다. 은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아이들 역시 은하처럼 세상을 빛내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랐다. 어느 해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날, 은하는 태준과 함께 고향을 방문했다. 오래된 고향집은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다. 은하는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낡은 등잔불 대신 밝은 전등이 켜진 집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 은하는 엄마와 함께 작은 정원을 거닐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하는 과거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 세상을 빛내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은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이제 은하의 눈에는 고독과 슬픔 대신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다. 바다는 은하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고 은하는 바다를 닮은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은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은하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은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랐다. 은하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을 통해 세상을 향해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은하와 태주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힘든 시련을 극복해 나갔고 마침내 큰 성공을 거머쥐었다. 은하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은하는 마지막으로 책의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꿈을 향한 열정은 우리를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빛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았다. 이제 은하는 더 이상 고독한 소녀가 아니었다. 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은하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았다. 은하의 삶은 계속해서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